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케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세대에게 더 부담을 주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한국의 국민연금 고갈에 관한 세대 간 논의가 뜨겁습니다. 당연히 받아야지 하는 어른들, 앞으로 우리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청년들. 그런데요, 캐나다는 노인들의 연금이 훨씬 한국에 비교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대적 갈등이 적습니다. 오늘 한국과 캐나다 연금 시스템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는 한국입니다. 반면 캐나다는요, 노후 생활 안정성이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죠. 먼저 이 두 나라의 연금 구조를 알아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얼마를 납부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본인이 일하시는 동안에 얼마를 납부하는 게 중요한데, 한국은 현재 9%인데 지금 개정안이 돼서 이게 13%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게 좀 청년들의 불만이 많은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건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태까지는 9%였어요. 캐나다는 11.9%. 근데 납부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도대체 차이 나는 게 얼마냐를 보시면, 일단은 요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이 있으시고 기초연금이 있으세요. 기초연금은 납부를 하든 안 하든 받으시는 금액, 국민연금은 자기가 얼마만큼 소득 대비 납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받으시는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캐나다도 똑같아요. 자, CPP라는 거는요, 캐나다 펜션 플랜은 본인이 소득에 있어서 소득세를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이 X가 달라지고요. OAS라는 거는 이제 그 기초연금이라서 자기가 얼마를 낸지 상관없이 액수를 줍니다. 근데 캐나다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65만 원 받으시고 기본연금 30만 원, 그러니까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한국에서 30만 원을 받으시고 국민연금 65만 원. 전체적으로는 약 100만 원가량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납부하셨던 분들이. 캐나다는요, CPP가 월 81만 원 정도 받으시고, 뭐 OS가 71만 원, 그래서 한국 돈으로 약 한 150에서 160만 원을 받으시는데, 만약에 CPP가 없다라고 하면 거의 뭐 60불 뭐 이렇게 막 6만 원 나오면 얘가 얘를 탑업을 해서 거의 160만 원을 맞춰줘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그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쓱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안정성 보시면 거주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단정 하에 주택담보대출 없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부 보조기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주를 제외한 160만 원 정도면 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신데, 한국으로는 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시겠냐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납부금 차이는 얼마 안 나요. 9%, 11.2%. 근데 왜 수령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배경에는요, 캐나다는 30년 전부터 준비한 제도 개혁이 있었어요. 이거 표를 보시면은요, 캐나다는 지금 연금이 쭉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매년마다 연금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프에서도 지금 이렇게 되게 탄탄하죠. 그런 데는 세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아까 도표에 보셨던지 캐나다는 더 많이 납부합니다. 지금 보험률이 캐나다는 11.9%, 한국은 9%예요. 앞으로는 한국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금 제도로 보면은 캐나다는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이 납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둘째로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납부 기간도 길어요. 캐나다는 보통 납부 기간이 25년에서 35년 사이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35년간 이제 꾸준히 납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연금이 계속 들어오고 또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국민연금 제도 시작이 1988년이잖아요. 평균적인 납부 기간이요, 18년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1988년도에 시작을 했어도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로 납부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잖아요, 저희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이 납부 기간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돈을 이제 납부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기금의 규모도 작잖아요. 셋째로 캐나다는요, 정부가 직접 추가 지원을 계속 해줘요. 캐나다의 그 연금 그 펀드는요,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예요. 근데 한국은 5에서 6% 수준입니다. 이처럼 많이 내고 오래 내고 정부와 도와주고 투자도 잘하면 당연히 더
많은 수령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펀드도 탄탄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연금 고갈 위기에 몰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9년부터 2060년까지 국민연금 재정 전망. 아까 제가 그 캐나다 그래프에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는 지금 2060년 중반 정도에서 쑥 내려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 이유가 뭘까요? 인구 소멸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이 있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지금 0.7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13%를 납부하건 9.7% 8을 납부하건 납부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납부자가 줄어드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보험료율이 9%로 있는 현재 그 상태로는요.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의 줄 돈이 부족하대요. 1,700조 원. 천문학적인 수치잖아요. 1,700조 원이 부족하대요. 지금 이거를 개정안에서 13%로 올려도 지금 모자란 부분 1,700조 원의 적자는 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국제기구에서는요. 한국에다가 13%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15% 정도의 보험료를 권고를 하고 수익률도 올렸을 때 앞으로 40년, 50년이 지나고 나면 부족분이 메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덜 내고 짧게 내고 당연히 그러면 실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고 연금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젊은 층에서 반발이 많다는 뉴스를 보고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정치인들은 생각지 마시고 이건 제가 스브스 뉴스에서 출처를 갖고 온 건데 그래프를 캡처한 건데 현재 9%니까 이 9%를 내고 있는 저희 젊은 층에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커버를 해주냐 연금이 그게 41.5%예요. 그죠? 근데 지금 4%를 더 내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리 그 90년대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앞으로 50년 있다가 40년 있다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4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젊은 층 입장에서는 더 내고 더 오래 내고 못 받을 수 있다는데 저만 해도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죠? 굳이 이렇게 내야 되냐? 왜 우리의 의견은 반영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젊은 층의 고충이기도 하고 불만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캐나다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자, 일하는 동안에요. 세금하고 연금 보험료 부담이 꽤 커요. 그래서 캐나다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월급 명세서 받으면 이게 연금이 빠져나가를 보면은 진짜로 얼마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기초연금 수령 하실 수 있는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도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민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방패막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연금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 해도 한 번 이게 쑥 떨어지고 나면 1년에 10%씩을 연금을 이렇게 좀 잘 운영한다고 해도 한 번 떨어진 금액을 또 메꾸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연금을 미리 준비한 나라라는 점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도요, 제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개정안을 하면서 이 연금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는 너무 고무적인 거잖아요. 결론을 맺으면 캐나다 연금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배경에는요,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준비한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의 뼈아픈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은 거죠. 자, 한국도 이제 진지한 선택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덜 낼 수도 있고 납부 기간을 늘려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뼈아프게 먼저 시작해서 한국의 인구 절벽과 앞으로의 늘어나는 노후 빈곤층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노후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처럼 지금 준비한 만큼 나중에 여유가 생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미래를 위해 이제는 연금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본인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 에피소드 만들 때 조금 더 유익한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